안녕하십니까. 다음 앞장과 다음으로 제2장 임신 시기에 따른 신체의 변화라고. 이 파트는 좀 국가고시에 좀 자주 또 노출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좀 보아야 되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위주가 더 중요한 거니까 뭐 너무 다 많이 하시지 말고 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생식기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부의 그 신체의 어떤 해부학적 변화, 그 다음에 신체 기관의 생리적 변화, 이 부분을 세 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식기계입니다. 자궁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궁의 모양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임신하기 전에 그 자궁의 크기는 아주 작아요. 작죠? 몸무게도 뭐 요 정도. 근데 1000kg까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위치에 따라서 자궁의 모양과 위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궁이 증가됨으로써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임신 후기로 갈수록 블랙스톤 힉스, 이게 이제 가진통이라고 해요. 가진통.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가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분만의 어떤 변화가 아닌데, 배가 이렇게 쪼아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진통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블랙스톤 힉스 수축은 우리가 그 가정적 징후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증상이긴 한데, 특징은 일을 하게 되면 이 수축이 없어져요. 진진통은 일을 해도 계속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은 진통이 없어지는 걸 우리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궁의 모양은요, 한 8주로부터 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치골결합 위에서 뭐, 재와 높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상돌기에서 치골결합까지. 어쨌든, 아이를 가지면은, 한 20주를 볼까요? 20주면은 4, 5, 25개월이거든요. 치골결합 위에서 15cm, 재와 아래. 즉 산모에 배가 있다면은 배꼽 아래 있는데, 배꼽 아래에 산모의 자궁 바닥은 자궁 저부를 이야기합니다. 저부. 자궁은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저부예요. 저부. 저부가 배꼽보다 아래에 있는데 치골결합, 요 헤어 있는 치골결합에서 15cm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15cm. 그래서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아기를 가졌을 때 자궁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 20주는 한 15cm 올라가는 정상이고, 그 다음 6개월 되면은 한 20cm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블랙스톤 힉스, 오른쪽 44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 그 진통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예요. 여기가 자궁경부거든요. 자궁경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궁경부의 길이는 보통 2.5에서 3cm인데 여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한다? 부드러워지고 비유되고 그 다음에 부종이 일어나고 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분비물이 증가하니까 에스트로겐 때문에 전분비물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여기에 끈끈한 점액으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다. 자궁경부가. 이럴 때 점막이라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이 점막에는 세균도 못 들어오게 하지만 정자도 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기를 분만하게 되면 이제 이슬이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점막에가 녹으면서 이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자궁경부 얘기가 후지름계, 이게 전지름계라 했잖아요. 그죠? 지름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름계 한쪽은 좀 올라가 있고 한쪽은 약간 좀 내려가 있고 여기가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난소는 임신을 하게 된 배란이 일단 중지가 되겠죠.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HCG 호르몬을 초기에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제 항체를 난초 안에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배란이 되고 나면은 요 껍데기 있는 자리가 이것이 항체가 되어서 여기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온다고 했고 이것은 임신을 유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고 아기가 만약에 분만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점차 소실돼서 백체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질은 아기를 가지게 되면 혈관 정대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비대해져요. 그리고 질의 산도는 대부분의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죠. 그 다음에 임신기간 동안에는요, 결제 조직도 약간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질온계도 약간 길어지고, 그래서 분만할 때 대비하고 질이 약간 확장도 되고 약간 똥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혈관이 증가되어서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질벽이 변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체드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체드윅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정적, 추정적, 이제 임신이 되었다, 추정적, 가정적, 확정적 징후라는 다음 차트에 나오는데 이게 가정적 징후의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체드윅 증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방은 에스트로겐과 이런 영향에 의해서 유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유선이 비대가 되고 아이가 모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발전하죠. 유방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유룬, 이제 젖꼭지죠. 쪽에는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룬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임신서는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나타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어디냐면 그냥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꼽 밑에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처럼 생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임신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에는 간혹 작은 유접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나면은 초유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성숙유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가슴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산모는요 하루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호흡이 약간 과호흡을 하기도 해요. 그 호흡을 좀 호흡 수도 빨라지고 이렇게 과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활량도 증가를 합니다. 폐활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니까 기도의 저항은 약간 감소가 됩니다. 기도 안에 저항이 감소돼서 좀 소프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폐 기능은 임신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임신이 진행되면서 이제 복식 호흡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숨쉬기보다 복식 호흡을 조금 많이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혹 비염이 나타나는데 코 점막에 우열이 나타나서 비염이 나타나요. 그래서 코 안에 그 혈액순환이 많이 확장되면서 코가 삑삑삑한 느낌으로 있고 그래서 비점막 안에 혈관이 증가하고 거기에 약간 부종이 나타나요. 우릴 때 고래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약간 비출이 나타나요. 그래서 산모가 한 번씩 코소리를 좀 하고 코와 관련된 컴플레인을 주로 하기도 하고 비출혈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혈관의 우열 때문에 그렇더라. 그 다음에 심혈관계는 심장은 그 임신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궁이 커지니까. 그래서 심장의 위치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의 뭐 22%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하기는 한데, 인부가 만약에 앙와이로 누워 있을 때는 요 심박출량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데, 척와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모로 이렇게 눕게 되면은 심박출량이 훨씬 증가하면서 자궁으로 가는 심장 그 피도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산모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꼭 옆으로 누워 자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는 앙하이로 취하게 되면은 대정맥이 압박이 되거든요. 이게 누르니까 자궁이 이럴 때 나타나는 앙와이성 저혈압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척이로 지해라. 그 중에서 좌척이로 지해라. 좌척이 즉 심장이 밑으로 내려오게. 왼쪽이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있는 쪽으로 누워라. 척이가 산모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혈액응고인자들은 분만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혈액응고를 위해서 인자가 조금 많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과하게 생성되면은 정맥이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정체되는 현상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신에 따라서 변화예요. 혈액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
혈장량의 변화가 일어나죠. 혈액량의 변화, 혈장량의 변화. 방위 계획서 그건 뭔데요? 혈장량의 변화가 있고 적혈구가 이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고 혈장량에 따라서 혈액량이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산모가 태어날 때 대부분의 혈장에 부종이 있잖아요. 부종을 생기는 이유가 혈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되겠고요. 심혈관계 조개 변화입니다. 심박동수가 좀 증가합니다. 심박동수가 보통 우리가 보통 70회가 정상이라면 한 80회 하고 혈액의 변화는 약간 감소되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 피의 양도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임신 말 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심장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죠. 혈액량도 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혈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WBC도 증가합니다. WBC 증가하고 절격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증가합니다. 앙화이성 저혈압 증후군이 이게 아이가 밑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이 정맥을 자극을 주다 보니까 자궁으로 가는 혈관 양이 줄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앙화이성 저혈압 증후군입니다. 자, 소화기기입니다. 산모는 주로 입덧이라 부르는 보통 이제 메스꺼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12주 이내에 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자궁 때문에 위가 변동되기도 하고 이거 약간 밀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명치나 역류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리고 변비도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입덧 말고 소화기계 중에서 질환으로 나온 게 임신 오조증이 있습니다. 오조증. 입덧은 정상적인 사인이고 대부분 다 없어지는 거지만 임신 오조증은 구토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산모가 아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임신 오조증이라는데 다음 차시에 또 그런 또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 오조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치연염도 잘 옵니다. 책에도 있죠. 소화기 치연염도 좀 많이 오고 타액 분비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에서 순환기하고 호흡기, 심혈관기, 소화기 3개 정도는 조금 대표적인 거는 조금 아시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타액 과다 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침샘 자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쏙서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조금 해주시고요. 임신 오조증은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환. 이 상태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뇨기는 자궁이 증가하면서 자궁 폭간을 밀어내니까 아무래도 방광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비뇨기 감염이 산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당뇨병이 있을 때는 정말 더 많고요. 소변 안에 당이 있은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길 때 비뇨생식 감염, 요로염이 있는데 특히 산모는 무균성 요로염이 많이 옵니다. 무균성 균이 없는데 증상이 없어요. WBC 없어요. 증가가 없는데 질환은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무증상, 즉 증상은 없는데 감염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비뇨기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되면은 긴장요나 방광이 팽면해서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피부와 모발은 피부는 색소 침착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모발 같은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언제 빠지냐면 1, 2, 3개월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임신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마, 코, 그리고 서해부 이런데 굉장한 피부에서 멜라닌이 수축되어서 피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골격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복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개가 됩니다. 배가 늘어남으로써 이걸 갖다 복직근 분리 또는 이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생기는 거고, 그럼 같은 경우도 골반 관절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아기를 놓으면은 이 관절이 조금 늘어나죠. 이 관절이. 그래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의 걸음은 약간 팔자걸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골반이 이제 이완됐다. 그래서 약간 뒤뚱거리는 걸음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아기를 놓고 나면 복직근이 분리가 돼서 복직근이 분리 또는 이게라는 용어도 쓰기도 해요. 자, 임신 시 바르지 못한 자세죠. 네, 여기 너무 이렇게 척추가 망국이 많이 되면은 바르지 못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임신 중 적당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눈은 뭐 크게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뭐 안압이 약간 감소되긴 하나 크게 뭐 불편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근데 뭐 아기 놓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수면 같은 경우도 수면은 뭐 보통 여성들 산모님들이 잘 못 주무셔요. 그리고 밤이 계속 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낮잠을 주무시면 더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 증가는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정상 체중은 보통 요 정도. 그 다음에 과체중은 네. 과체중은 단태아 증가. 네, 여기서 7cm, 7kg 이상.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거의 한 25kg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체중은 네, 뭐 산모에서 이거 BMI입니다. BMI 때 단태일 때는 체중 증가가 요 정도 정상. 그다음에 정상일 때도 이 정도 정상.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보시지 말고 체중 증가의 책에 한번 볼게요. 51페이지에 과체중 여성은 한 11kg까지 증가해라. 저체중 여성은 좀 많이 증가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MI가 30일 이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감염성 때문에 약간 감소도 있지만 어쨌든 체중은 증가된다. 임신 중 체중에는 1기에는 16에서 2.3kg, 1.6에서 2.3 증가한다. 3기에는 이렇게 증가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체중 여성과 과체중 정도가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정상적인 체중은 11.5에서 16이에요. 11.5에서 16.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 증가를 많이 늘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맞아요.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 자체가 늘기 때문에 좀 적게 늘리고 비만은 좀 더 늘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됐죠? 그 다음 체중 증가 있고요. 수분 대사 때문에 산모는 혈장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혈장은 혈구보다 한 50%가 증가해요. 그래서 비만, 그게 부종이 생기는 거죠. 증기입니다. 그래서 혈장량이 증가가 일어납니다. 혈장량은 증가하는데 혈구는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분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백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 52페이지에 임신 동안의 간헐적 당뇨가 흔하게 나타난다. 혈당이 상승되지 않는 당뇨는 문제가 없지만 혈당이 만약에 올라가는 산모가 있다면은 경구 포도당 내인성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걸 해서 당뇨병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인슐린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 기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분비계입니다. 갑상선은 임신하면은 영향받습니다. 약간 비대되는 거고, 부갑상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장 안에서 부갑상선, 갑상선들이 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내하 수치에는 뭐 크게 변화는 없고, 부심도 근데 이제 췌장이죠. 인부는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즉 당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모가 가지는 아이의 호르몬입니다. HCG 호르몬, 네,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이거 우리가 알파 팩터 프로테인 사중 그게 유전병 검사할 때 했죠, 그죠? HCG 호르몬. 이 HCG 호르몬 얘기했지만은 소변 안에 우리가 여러분 임신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 호르몬이, 이 호르몬은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엄청 자꾸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반 락토겐도 증가합니다. 분비합니다. 이거는 인슐린 기량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인슐린이 활동을 좀 못하기도 하죠. 에스트로겐도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프로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릴락신이라는 호르몬이 발현을 합니다. 자궁을 수축하고 자궁 수축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 자궁이 부드럽게 하고요. 이거는 또 모든 관절에 나타나서 산모의 관절을 좀 더 이렇게 이완, 한의학적으로는 산모의 관절이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올 때는 산모들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그란딘은 이건 임신이 되게 되면은 자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또 자궁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신체 조직을 재정시키는 이런 지지기도 하지만 생식기 자궁 안에서 주로 농도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임신의 징후와 진단입니다. 임신은 추정적 징후가 있고요. 가정적 징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적 징후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적 징후가 정말 확실한 거고, 이거는 가정하고, 이거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추정적 징후는 확진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다? 무일경, 입덧, 피로, 민감성, 석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추정적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적 징후는 책에 나와 있어요. 무월경 아시죠? 무월경이 안 나타나는 거. 입덧은 우리가 이렇게 HCG 호르몬 때문에, 입덧은 주로 이제 HCG 호르몬 때문에 일어납니다. HCG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피로 나타나고 빈뇨, 그죠? 책에 있죠? 그 다음에 첫 태동, 특이합니다. 태동인데 이거는 추정적 징후에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적 징후는 골반 장기의 변화입니다. 골반 장기, 복부가 늘어나고 자궁이 수축되고 피부가 변하고 태아가 외령이 촉진되고 임신 검사가 일어나고 임신 자가 검사 이런 것들 우리는 가능적 징후로 합니다. 가능적 징후 역시 임신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적 징후는 책에 보시면은 55페이지 1번에 골반 장기 변화에 보시면은 1번에 거기 보면은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하는 굿델 징후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푸른색의 외음부의 점막이 푸른색의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차드윅 징후, 그 다음에 해가 징후, 그 다음에 라딘 징후, 본 포왈드 징후, 픽스카색 징후, 맥도날드 징후, 이런 것들. 그죠? 쭉쭉 내려가면은 아이가 가벼워지는, 골반으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그 하강감, 아이가 골반 밑으로 내려가면 산모가 좀 더 수월하다 하거든요. 하강감. 이거 역시 가정적 징후가 되겠습니다. 가정적 징후. 그래서 가정적 징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복부 정대 관련된 거 책에 나와 있고요. 복부가 점진적으로 정대되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에서 블랙
렙톤 힉스 수축 이런 것도 있고 피부의 변화에서는 기미도 있죠. 그 다음에 57번에 5번 태아 촉진하는 데서는 아이 부구감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가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걸 부구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임신 검사에서는 효소 결합 협착 검사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이 가정적 징후 현관 면역 검사에서도 가정적 징후라고 임신 자가 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 역시 가정적 징후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됐나요? 왜냐하면은 임신 자가 검사에서 확진이 됐다고 해서 이건 임신이 아닐 때가 들어있어. 이건 HCG 호르몬이 어떤 병에 의해서 만약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진이 나와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 그리고 이제 H몰이라는 그런 질병도 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 때도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해가 징후, 요게 이제 아이 자궁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죠? 요런 것들 라딘, 브라운, 덱스칼, 뭐 요 징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부구감, 아이가 둥둥 떠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부구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확정적 징후예요. 요 세 개는 꼭 외우세요. 박동, 태아 움직임, 태아 확인. 이 확인은 초음파로 확인이에요. 초음파로. 그냥 확인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초음파 안에서 움직이고 초음파 안에서 박동이 보여야 돼요. 그죠? 박동은 초음파 안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청진기로 듣든지 어쨌든 아이가 눈에 보이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럴 때는 우리는 확정적 징후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적 징후는 요 세 개고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다음 중 임신의 추정적 징후인 것은 가정적 징후인 것은 확정적 징후인 것은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태아를 확인. 뭐로 확인한다? 초음파. 태아 움직임 어떻게 한다? 초음파. 초음파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동은 가정적이에요. 가정적. 태동은 앞에 있었죠. 그죠? 태동. 그냥 본인이 느끼는 태동. 본인이 이렇게 뭐 느끼는 태아의 어떤 느낌 이런 거는 그리고 어쨌든 태아 심박동, 움직임 이런 것들은 가정적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약이 있죠. 추정적 징후, 가능적 징후, 확정적 징후, 확정적 징후. 전부 다 의료인에 의해서 초음파에 의해서 할 때 확정적 징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는 임신기, 생식기하고 징후 이것도 훨씬 중요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짧아서 한 챕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쉬워요. 간단한 거니까 한번 휘리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모나 애기 아빠가 이제 어떤 어떤 역할이 생기겠죠.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점. 지금 한국은 임신이 아주 중요하죠. 요즘 학교가 뭐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화가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되고 산모가 만약에 임신을 수행할 경우에 정서적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임신을 시작하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계획이 됐고 이러면은 결국은 행복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행복에 있을 때 불편감은 좀 더 참아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양가 감정도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자연적으로 계획된 스스로 자연스럽게 된 인부는 난임한 인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난임 인부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좀 더 이렇게 위축되거나 불안도가 높거나 좀 노심초사하거나 강박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아 애착이라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아 애착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아주 그런 좋은 태 안에서 태도로운 그런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안 했네요. 네. 4장입니다. 4장 그 어렵지 않아서 잠깐 넘어갈게요. 사회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건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잘 임신을 수용해가지고 잘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인 임신이 된 사람이 훨씬 더 아기를 잘 키우더라 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의 좀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잘 통합하고 태아 애착도 좀 잘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호작용도 모성과 태아 간에 잘 정진시키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성의 역할은요. 어떤 첫 번째 과업으로 어떤 태아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출산하겠으니까 이제는 하나 독립적인 개체로 아이를 바라봐 주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좀 더 해주면 좋죠. 태교는 정말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태교 교육을 좀 해주면 좋은데요. 태교는 여러 가지 태교를 3살 때, 3개월 때 태교를 잘함에 따라서 아기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시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기를 가지면 엄마는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어떨 때는 이것이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1기에 가지겠고 2기에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배 안에서 아이가 커감에 따라 좀 더 행복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떤 편견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아기가 배가 커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때 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산후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성 역할 같은 경우도 좀 아버지로서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잘 태아 애착을 잘 느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버지로서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역할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성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찰자, 포연적, 동역 역할이 있는데 그냥 어떤 역할이든 아주 책임감 있고 자상하고 그런 역할일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모는 임신이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위기를 건강하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어쩌면 심각하게 막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 산모에는 정서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인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주로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주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휴가나 이런 것들도 좀 휴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어쨌든 태아 환경에 주 영향을 주는 것은 산모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산모가 스트레스를 가지느냐, 내면화 있느냐 이런 게 따라서 신체 태아는 건강의 성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고 스트레스도 좀 감소해주고 태아 자존감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특이한 건 없고요. 핵심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